자, 우리는 늘 똑같은 일상,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현상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당장 깨부수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공식을 오늘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거나 혹은 믿었던 진실들이 전부 깨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공식을 정확하게 습득해서 자본가의 반열에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 자본, 돈에 대해서는 일체 교육을 하지 않고 있죠. 또한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홍길동, 길동아, 넌 나처럼 살지 말고 죽어라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평생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듣고 우리는 배워왔고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정작 중요한 사업소득, 자본소득, 투자소득 등의 교육은 일체 받지 못한 채 오로지 근로소득 중심으로 한 교육만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 중 10%의 정도의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아니면 라이센스죠. 의사, 약사 등의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본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빚에 허덕이며 금전적인 압박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의존하는 삶은 노후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월급은요, 마약과도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던 안 하던 출근만 하면 매월 급여는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안락함이 새로운 도전을 막으며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게 되죠. 여기서 가장 큰 이러한 요소는요, 이런 편안하고 안락함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근로소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소득보다 변수가 더 큽니다. 크게 세 가지 변수를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그 즉시 소득은 중지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라지거나 혹은 해당 기술력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없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근로소득은요, 항상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이 원하는 고용의 연령대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근로소득을 통해 돈을 버는 기간은 더욱 축소될 예정이죠. 한마디로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니던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고용이 불가능한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생 일할 수 있겠지. 나는 그냥 늘 건강하겠지. 그리고 내가 다니던 회사도 당연히 잘 되겠지 그러나 나는 절대 나이를 먹지 않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으며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며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자, 사람은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교통비, 식비, 각종 이자들까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씩 그냥 숨만 쉬어도 지출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런 지출들 때문에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죠. 만약에 도전하다가 생각처럼 잘 안 돼서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맨날 나가는 거 통신비, 식비, 각종 공과금, 이거 괜히 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벌어놓은 종잣돈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하지 말자.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사람은요, 이런 고정적인 지출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요, 미친듯이 일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술을 먹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 받아서 한 달 동안 썼던 이 모든 지출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또 출근하고요, 또 술 먹고요, 또 넷플릭스 보고요, 월급 받아서 또 이 빚 또 갚아 나가고요. 이렇게 살아가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지만 고정적인 급여가 사라질까봐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 투자도 같습니다. 나도 3천만 원 소액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실패할까봐 혹은 괜히 돈을 잃게 될까봐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어느새 눈 딱 정신 떠나보면 20년째 회사만 다니고 있어요. 이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두려움을 없애려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산의 가치와 부채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쉽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요, 월급을 받아 여행, 외식, 그리고 뭐 계절별 트렌디한 옷들을 사면서 한 달에 번 월급을 전부 소비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신 가전제품, 뭐 유행하는 핸드폰 등을 구매하며 매월 할부로 빠지는 돈도 누적되게 되죠. 이렇게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즉, 재산 증식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100% 부채로 월급을 전부 탕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모여서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해요? 야, 뭐 이런 환경이 다 있냐? 야, 요즘 국가는 뭐 한대냐? 정부는 뭐 한대냐? 흑수저로 태어난 내 잘못이지. 한마디로 환경 탓, 정부 탓, 가족 탓 등을 남 탓을 하면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 빠지게 월급만 또 기다리게 되죠. 자, 반대로 B라는 사람은요, 월급을 받아 최소한의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무자본 창업, 배당형 주식, 부동산 경공매 등을 통해 부채를 최소화하며 자산의 가치를 늘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의 출처를 다변화시키게 됩니다. 즉, 본인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로 인해 B라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본인의 노동력이 들어간 근로소득이 전부가 아닌 다양한 수입의 출처를 다변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업, 주식, 부동산 같은 건 위험한 행위야. 절대 하지 마. 그러니 그런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고 안전하게 적금 같은 거 들면서 연금 받아 노후의 생활에 이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면 국가가 혹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알아서 너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 제가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국민들의 노후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상 심리가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며 어제보다 오늘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평생 직장,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요, 현재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할 줄 알아야겠죠.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하며 그것을 밑거름 삼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돈의 작동 원리, 돈의 속성을 이해하며 배우려고 노력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제가 근로소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신성한 근로소득은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을 배정하여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경공매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입의 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노동에 대한 수입의 비중이 크지만 점차 자본가로 이동하면서 근로소득의 수입의 출처 비중보다는 이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작업을 지금 당장 선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근로소득 대비 자본소득이 높아지는, 월등히 높아지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시간에 억압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하고 싶었던 수많은 내 개인적인 도전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100% 내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 이 돈을, 이 화폐를, 이 화폐는 뭘 바꿔먹는 교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화폐는 내 직원이에요. 내가 사장이고 내 돈은 내 직원입니다. 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해야죠. 왜 안방에 누워서 편하게 팝콘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게 합니까? 그리고 왜 주인인 내가 나가서 일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내 돈은 내 직원입니다. 내 직원이 합리적인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취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본가를 될 수 있도록, 같이 수입의 출처를 다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자본가의 반열에 올라타서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물주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가 또 근데 꼭 아셔야겠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자본가가 돼서 근로소득이 전부가 아닌 이런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수입이 뭐가 있겠어요. 뭐 저작권에 대한 음원 수입도 될 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뭐 미술품에 대한 수입도 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동산 경험을 배워서 소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현금 흐름, 월세 흐름을 세팅할 수도 있겠죠. 추후에 매각을 통해 갈아타기를 통해 건물주의 꿈도 이뤄나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수입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수단, 근로소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2년 전쯤 대장님 책 사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 상황에 맞는 물건들 추려서 종잣돈 3,500만원으로 낙찰받고 소유권까지 이전받았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집이 저보다 2,500만원 넘게 비싸게 낙찰받아서 괜히 기분이 좋네요. 건지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제 책, 솔직히 흑수루죠. 부동산 경매로 금수되다 책의 저자죠. 해당 책만 보셔도요 경매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 해당 책이 모든 거를 기록해놨습니다. 이 해당 책만 있으면요 세금, 규제, 대출, 명도, 권리분석, 특수물건 이해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요 이 책만 가져도 경매할 수 있어요. 마스터북이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무조건 지침서 필수적인 겁니다. 해당 책만 있어도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은 경매를 할 수 있죠. 무조건 읽어보셔야 합니다. 정광현님이 대장님 자본금 3,000만원으로 경매하는 게 뭐가 좋을까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주 많죠. 빌라, 아파트 다양하게, 토지부터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선 경매 물건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이야기였죠. 근로소득이 전부가 아닌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구간. 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들은 뭐예요? 다들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옵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와야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근로소득은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소득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요 창업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기면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야 돼요. 작은 부동산이라도 살 게 너무 많습니다. 2천만원, 1,000만원짜리 너무 많아요. 그걸 사놓으면 나 대신 일을 한다고요. 월세를 받아줘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이 올라가요.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매각 차익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을 좀 병행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넘어가는 구간이 와요.
그때 과감히 근로소득을 좀 중지하고 오히려 근로소득, 자본소득에다가 조금 더 매진해 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세팅하는 과정과 매각 차익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부동산에다가 내가 직접 사업도 해보고 수익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행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시작하되 마지막엔 자본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 내용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어려우면 제가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 이렇게 손잡고 평생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함께 걸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양질의 라이브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